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시 한 편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정해진 틀에 딱딱하게 갇힌 시가 아니라 마치 마음속 이야기를 랩처럼 자유롭게 쏟아내는 듯한 정말 독특한 고전 시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이에요. 먼저 이 시가 도대체 어떤 규칙을 깼는지 그 파격적인 형식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시 속에 등장하는 농부의 하루를 생생하게 따라가 볼 겁니다. 그 다음엔 힘든 일 속에서도 멋을 잃지 않는 모습을 살펴보고 당시 양반들의 생각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이런 작품이 나타났는지 그 역사적인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배울 시를 제대로 맛보려면 이 시가 얼마나 대단한 규칙 파괴자였는지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화면 왼쪽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보통 시조라고 배우는 평시조예요. 아주 단정하고 깔끔하죠? 그런데 오른쪽,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사설시조입니다. 어때요? 특히 가운데 부분이 그냥 확! 하고 싶은 말이 폭발한 것처럼 엄청나게 길어졌죠? 이게 바로 사설시조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그럼 사설시조가 뭐냐? 한번 정리해볼까요? 쉽게 말해서 조선 후기 사람들이 기존 시조는 너무 짧아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겠어 하면서 특히 가운데 부분, 중장을 고무줄처럼 쭉 늘려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시원하게 쏟아낸 형식이에요. 덕분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솔직하고 생생한 현실을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길어진 형식을 가지고 시인이 농부의 하루를 얼마나 실감나게 그려냈는지 우리 한번 그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이 시는 구성이 아주 명확해요. 마치 농부의 하루 일과표를 보는 것 같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 나갈 준비를 하고 열심히 노동을 한 뒤에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해가 지면 귀가하는 이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의 시작 부분을 한번 보세요. 행동들이 쉴 틈 없이 이어지죠?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옷부터 제대로 갖춰 입고 도구 하나하나를 정비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 농부가 자기 일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프로페셔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가가 쓴 기법을 열거법이라고 해요. 비슷한 행동들을 계속 나열하는 거죠. 왜 이걸 썼을까요? 바로 농부의 하루가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지 그 속도감을 우리에게 그대로 느끼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가 단순히 농부의 삶은 고되다에서 끝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울 필요가 없겠죠? 바로 여기서 시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고된 노동만큼이나 중요한 달콤한 휴식의 순간. 이 부분이 이 작품의 핵심이니까 다들 집중해서 보세요. 그 숨가쁘던 노동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쌤을 찾아 점심을 먹고 담배 한 대를 피우죠. 앞부분의 빠른 리듬과 비교하면 여기선 시의 호흡이 갑자기 확 느려지는 게 느껴지나요? 시는 이 속도 조절을 통해서 이 짧지만 온전한 휴식의 순간, 그 만족감을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바로 풍류라고 부릅니다. 보통 풍류라고 하면 한가한 양반들이나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치열한 노동의 현장 속에서도 여유와 멋을 즐길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풍류인 거죠.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이 노래,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는 하루 종일 쌓였던 고단함, 즉 한을 노래로 풀어내는 한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이 끝났다는 해방감과 즐거움, 신명을 터뜨리는 신명풀이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노래라는 예술을 통해 힘든 노동을 이겨내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시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이 자연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농부와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이 자연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표를 보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양반들에게 자연은 아름다운 그림처럼 감상하고 교훈을 얻는 완상의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시우의 농부에게 자연은 어땠죠? 맞아요.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치열한 노동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과 평민이 똑같은 산을 보고 시를 쓴다고 해도 그 노래에 담긴 삶의 모습과 감정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렇게 솔직하고 현실적인 시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 이 작품이 태어난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봐야 합니다.
이 연표를 보세요. 조선 후기로 오면서 문학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평범한 사람들, 즉 평민들이 드디어 문학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양반들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사설 시조가 평민들에게는 자기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던 셈이죠. 길고 자유로운 형식 덕분에 꾸밈 없는 일상의 모습, 유머, 솔직한 감정들을 정말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18세기의 한 농부는 자신의 고된 하루를 멋진 노래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매일 바쁘고 때로는 힘든 우리의 하루 속에서도 우리만의 리듬과 예술, 우리만의 풍요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